한동훈의 20년 이 직위 관계로서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은 이제 정치인의 길을 들어섰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봐야죠. 조만간 만나나요? 저는 뭐 두 사람 관계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뭐 기자회견했다고 금방 뭐 그렇게 만나고 그럴 사안은 아니죠 또.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공을 넘겼어요. 네. 한 전 위원장이 그럼 연락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만난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올해가 가기 전에는 만날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한테 공을 넘겼는데 거절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만납시다 하고 얘기할 턱이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기 싫어. 연락하기 싫다. 당신도 연락 안 할 거다. 이런 거 다 알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를 묻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 해소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아니 저와 뭐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뭐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 답변을 미루어 봤을 때 둘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나요? 그런 말씀 그대로 20년 동안 이제 검찰 조직에서 한솥에서 합을 드셨는데 그런 만큼 이제 서로의 속 마음이라든지 또 뭐 이런 스타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좀 오해는 있었지만은 비서실장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그리고 당시 윤재욱 원내대표 이 세 사람 회동에서 오해가 있었다. 예. 그걸 자기가 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의 20년 이 직위 관계로서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지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은 이제 정치인의 길을 들어섰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봐야죠. 조만간 만나나요? 저는 뭐 두 사람 관계는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뭐 기자회견했다고 금방 뭐 그렇게 만나고 그럴 사안은 아니죠 또. 충분하게 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봐도 될 사안이에요. 급하게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안 만난다고 해서 지금 뭐 국정 운영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거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집권당의 어떤 위원장이라면은 당정 관계라든지 당정 협의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만나야죠. 빨리 만나야 되는데. 대통령이요.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 만날 거냐 했더니 열려 있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대표되고 대통령 취임 초에 이재명 대표 만날 거냐 했더니 열려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안 만났어요. 2년 동안. 그래서 열려 있다고 하면은 안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럼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안 만나겠다는 얘기고요. 그 뒤에 뒷받침됐던 말이 아마 선거 이후에 본인도 많이 좀 지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뭐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남긴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근데 김성태 의원님은 꽤 좋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이 검사 동업으로 정말로 진하게 묶여있던 두 분이 정치 동업하려다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윤한 갈등 1, 2, 3가 그렇고요. 들려오는 얘기도 그렇고 확인된 얘기도 그렇고 예. 굉장히 이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공을 넘겼어요. 네. 한 전 위원장이 그럼 연락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만난다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올해가 가기 전에는 만날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한테 공을 넘겼는데 거절했던 한동훈 위원장이 만납시다 하고 얘기할 턱이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기 싫어. 연락하기 싫다. 당신도 연락 안 할 거다. 이런 거 다 알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최수성님의 번역,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만날지 안 만날지 점치는 거, 당대표에 출마할지 안 할지, 뭐 요새 이런 게 이제 관심사잖아요. 이게 관심사가 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꼭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그냥 열심히 하다가 지는 거예요. 1차, 2차, 3차 뭐 유난 충돌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제 보기에는 충돌은 없었고요. 그냥 무난하게 저희는 진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 만약에 정치를 뛰어들었다면 이번 선거를 반드시 이겼어야 돼요.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떠한 카드를 어떠한 행동을 했어야 되나. 어렵다. 어려운 걸 이겨내는 게 선거고 지도자거든요. 저는 하여튼 이 상황에서 정말 정치의 본질이 뭔지 지도자한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뭔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총선 결과를 두고 서로를 어떻게 보면 좀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관계가 아닌가 싶고 그날 답변도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무운을 빈다 이런 얘기 들렸어요. 근데 통상 정치권에서 무운을 빈다는 것이 순수한 격려거나 기대가 아니거든요. 잘 해봐라. 과연 잘 될까? 그래서 앞으로 두 분의 관계가 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속단하기 어려운데 선후배로서의 혹은 이 부하와 상사로서의 그런 관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접어들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출마를 한다면 그거는 윤 대통령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일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